투자 시장에는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경기가 좋다, 끝없는 성장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출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틈이 벌어지기 전에 금이 생기는 걸 먼저 보고 모든 게 불타기 직전 그들은 연기 냄새를 맡죠. 마치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1929년 10월 28일과 29일 그 악명 높은 대공황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꿈을 꾸던 그때 진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미 다음 10년을 결정짓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폭락이 왔다가 아니라 그 폭락이 오기 전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였는지, 그리고 스마트머니들은 뭘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은 비슷한 경고음이 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렸던 그 시기, 미국은 정말 미쳐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처음으로 전국을 하나로 묶고 자동차는 중산층의 상징이 됐고 모두가 이제 영원히 성장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믿었죠. 주식 가격은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고 그 빚으로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택배기사가 손님에게 주식 이야기를 하고 구두 닦기 소년이 오늘은 어떤 종목이 뜰지 얘기하던 시절이에요. 모두가 이번에는 절대 안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뜬 음악 뒤편에서 소수의 냉정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조지프 케네디.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케네디 가문의 시작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중이 환호하던 그 시기에 케네디는 조용히 주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가 구두 닦기에게서 요즘 이 주식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이제 끝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계산적이었습니다. 케네디는 레버리지, 즉 빚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모두가 빚으로 주식을 사는 순간 시장은 한 번의 바람에도 무너질 카드탑이 된다는 걸요. 마치 현재 빚 투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처럼 그때 케네디는 미리 나왔습니다. 아니 단순히 빠져나온 게 아니라 심지어 공매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케네디는 폭락으로 돈 버는 사람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거물이 있었어요. 바로 버나드 바로우. 당시 미국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이었죠. 그는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이었고 1907년 금융공황 때도 이미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죠. 시장이 너무 뜨겁고 모두가 빚으로 투기할 때 그건 끝이 다가왔다는 신호다. 그는 그 뜨거운 공기를 냄새로 느꼈다고 해요. 월가의 공기 속에 떠드는 자만심, 확신, 그리고 맹목적인 낙관. 그건 그가 수없이 봐왔던 분기 직전의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름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팔았고 10월이 되자 그의 자산 대부분은 현금과 국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방어태세였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개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 역시 그 불안함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1929년 내내 연준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금리를 5%에서 6%로 올렸습니다. 즉 돈줄을 쬐은 거죠. 그건 시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공짜 돈은 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죠. 그들은 이미 수익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반면 유럽의 자금은 미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은행들과 투자자들은 이 비상식적인 상승을 보고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른 건 언젠간 말도 안 되게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런던과 파리의 은행들은 미국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그 돈을 다시 유럽으로 송금했습니다. 10월 말 미국 주식이 무너질 때 그들의 돈은 이미 대서양 건너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겁니다. 사실 경고 신호는 도처에 있었어요.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뿐이죠. 마진콜 들어보셨죠? 즉 빚으로 주식을 산 사람이 가격이 떨어질 때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그 상황, 그 마진콜이 10월 초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즉 이미 시장이 버거워졌다는 신호였죠. 좋을 때도 버거운데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 봤어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거래량 역시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언뜻 보면 화랑이네 싶지만 진짜 고수들은 그걸 탈출 신호로 봤어요.
거래가 많을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큰손들이 대량으로 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주식을 누가 사주느냐? 바로 시장의 끝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이죠. 프로가 팔 때 아마추어는 산다. 이건 시장의 영원한 공식이에요. 1929년 10월 그 공식은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기업 내부자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경영진들은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매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탈출. 그들은 알고 있었죠. 우리가 만든 이 수치는 거품이다. 그리고 조용히 빠르게 현금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니었죠. 정보를 가진 자 vs 믿음을 가진 자, 이 두 세력의 대결이었죠. 참고로 이건 지금도 비슷한데 최근 발표된 내부자 거래 보고서를 보아도 내부자들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은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1929년 10월 28일 월요일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황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탈출, 정확히 계산된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명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 그는 공매도의 신이라고 불렸죠. 그는 이미 그의 초부터 시장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걸 감지했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조용히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쌓아왔습니다. 10월 28일 아침 리버모어는 마지막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숏 포지션이 충분했지만 그는 더 걸었어요.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다. 붕괴다. 유럽의 은행들은 이미 9월부터 미국 주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파는 것이 너무 늦게 파는 것보다 낫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이유가 있죠. 그건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역사적 패턴을 아는 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리버모어는 그걸 차분히 지켜봤어요.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큰손들이 동시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었어요. 이건 일시적 조정이다. 곧 반등이 온다. 언론과 정부, 기업 지도자들도 모두 입을 모아 말했죠. 하지만 진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뉴스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원자재 시장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내고 있었습니다. 금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은 역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 석유와 농산물 가격은 빠지고 있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용 원자재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척도잖아요. 그게 빠지고 금이 오르고 있다? 이건 폭풍이 온다는 신호였을 겁니다. 프로들은 이 신호들을 읽었고 아마추어들은 여전히 주가 그래프만 보고 있느라 이런 신호를 놓칠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회사 내부자들도 움직였습니다. 기업의 경영진들은 자신의 스톡옵션을 팔고 현금화했어요. 서류상으론 수백만 달러짜리 주식이었지만 하루만 늦어도 종이 조각이 될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매도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건 탐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죠. 이쯤 되면 시장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논쟁 중이었어요. 금리를 낮춰야 한다. 아니다. 거품을 터뜨려야 한다. 그 사이에도 시장은 무너지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진짜 부자들은 정부의 구제책 따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움직였죠. 자기 은행과 연결된 신용 라인을 확보하고 현금과 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위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작전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들에게 10월 28일은 공황이 아니라 실행의 날이었어요. 이후 미국은 깊은 침체로 빠져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기업이 문을 닫고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몇몇 가문들은 더 부유해졌죠. 그들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케네디, 리버모어, 바로우,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내부자들. 그게 바로 부의 순환 게임의 진짜 비밀이었죠.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준비된 자의 주머니로 옮겨갈 뿐이에요.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희망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신호를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언제나 먼저 움직인다. 시간이 흘러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언론은 여전히 모두 잘 될 거라 이렇게 말하죠.
정치인들은 성장을 약속하고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늘 똑같이 흘러갑니다. 스마트머니는 먼저 움직이고 대중은 뒤늦게 깨닫죠.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그 패턴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걸 이용하고 믿음에 매달린 사람은 그 아래 깔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겠죠. 왜 이렇게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탐욕의 논리를 이길 때 인간은 이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동안은 어떤 경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언론은 늘 낙관적입니다. 그들은 공포보다 희망을 팔잖아요. 이번엔 다르자.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다. 중앙은행이 절대 붕괴를 막을 거다. 그 문장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이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시장이 위험하다는 말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 훨씬 달콤하니까요. 1929년에도 2008년에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신문에서 지금은 새로운 시대다 라는 기사를 읽었죠.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표면상으로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 실업률은 낮고 소비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균열의 징조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실업률은 오르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신용카드 연체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중소기업의 대출 부도율도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빚투 규모는 역대 최고를 갱신. 거의 모든 경기 침체 전에 나타난다는 그 신호,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도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의 저축률은 3%대,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돈을 모으지 못하고 신용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기업 이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실제 물가는 여전히 높고요. 그런데도 주가는 오릅니다. 역사상 언제나 마지막 불꽃은 대중이 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마트머니는 이미 출고를 향하고 있죠. 지금 내부자 거래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 경영자들이 자사주를 조용히 팔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꼭지점을 감지하는 움직임일 수 있죠. 투자계의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은 5분기 연속 자사주 매입 중단, 보유주식 매도 등을 진행했고 546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보유액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경제위기가 반드시 온다는 예언 같은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경고음은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역사 속 붕괴들은 언제나 모두 괜찮다고 말하던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파티에 너무 빠져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공포에 휩싸이지도 말고 그저 최소한의 대비를 해두는 것. 워렌 버핏처럼 달러 현금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금을 사모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위기를 피하는 건 예측이 아니라 준비죠. 그리고 그 준비는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독은 투자라고 봐도 되겠죠. 눌러두면 이자나 배당은 없지만 그것보다 값진 가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